안녕하십니까. 김기문의 시사이쇼 시작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여러 정치 사회적인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테러 당한 사건, 그리고 정치권에서 여러 당적 변경에 대한 사항, 세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된 사항, 이렇게 크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재명 당대표 테러 사건은 경찰의 발빠른 대응과 수사에도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외국 언론에서는 테러범의 이름까지 실명으로 거론을 한 상황인데요. 외국 언론이 한국인 테러범의 실명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더군다나 충남 아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긴 하는데요. 더군다나 굉장히 의문이 드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조력자 또는 공범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혼자 차를 계속 빌려 타가면서 시간 맞춰서 그렇게 이동하기가 쉬울 수는 없었을 건데, 그렇게 어떻게 정확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택시 타고 다닐 수는 없었을 테고, 버스 타고 다니고 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다닌다 쳐보자고요. 자기 자가용 아니고 시간을 그렇게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이, 예전에 제가 2009년도인가요? 2009년도에 당시에 2014년에 제가 명예퇴직을 했고 2009년도에 공무원을 할 당시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날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고 앉았다가 어떻게 노무현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노무현 자살 이렇게 딱 뜬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직원한테 대통령 서거했다라고 나온다라고 했더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졸다가 지금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일이나 제대로 일이나 해라, 이렇게 해서 아주 참 무안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찾아봤을 때 2개, 3개가 그런 게 떴었거든요. 그러고서 제가 그날 퇴근을 할 때, 그날 아침에 날씨가 안 좋아갖고 안개등을 켜놨다가 그게 자동 전원이 차단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가 방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가 방전이 돼서 그날 제가 긴급 출동을 불러가지고 차를 다시 이제 충전을 해가지고 집에 갔고, 그날은 일찍 갔습니다. 집에 일찍 가서 잠을 잤고, 조금 일찍 퇴근해서 밥 먹고 바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고 일어난 것이 7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8시쯤 도착을 했죠. 그랬더니 사무실에 가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게 딱 떠갖고 다 뒤집어진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나중에 생각할 때, 야, 이거 참 이상한 사건이다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용케 언론 일부 당시에 유튜브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 거를 방송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의문사 추적단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는 걸 봤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게 경찰이 60여 명이나 동원해서 발빠르게 동원해서 수사한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가 3일 만에 나온다? 그거에 또 3일, 4일 만에 나온다는 것이 참 납득이 안 되고, 60명이나 동원해서 했으면 조사를 많이 했을 테고, 그런 내부적인 검토 같은 것도 철저히 했을 건데, 3일 만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중간 수사 결과도 아니고, 납득이 안 됩니다. 예전에 박근혜 씨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당시
그 국가정보원 직원 셀프 오피스텔 셀프 감금 사건이라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 경찰이 바로 2, 3일, 이틀 정도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셀프 감금이라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얘기를 했죠. 국회의원들이나 그 정당들이 정당 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감금을 했다.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당시엔 국가정보원 직원이라고도 안 했죠.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을 방해를 했다.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개입된 사건, 국가기관들이 사실상 총동원되었던 사건, 그래서 댓글 조작 사건으로 불리잖아요. 그 사건이 있었던 게 만천하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정보원이 대대적으로 개편된 것은 물론이고 국가안보사령부도 이제 그 후에 명칭이 바뀌었죠.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테러 사건이라고 하지만 국무총리 테러대책본부에서 그렇게 발빠르게 발표를 했다. 그러면 다쳤다 자상이다라고 하면 1cm 자상이면 깊이는 얼마냐, 부상 정도는 얼마냐, 통상적으로 부상 정도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그 의사 진단으로 몇 주 나왔다, 이 정도까지는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뭐 경상이다는 식으로 발표를 한 거 참 납득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 당적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상민 그 민주당 의원이 탈당해서 무소속이 된 후 며칠 만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국민의힘 입당을 했고, 그 외에 그 민주당에 있던 그 상식과 공정인가요? 뭐 하여튼 하여튼 뭐 그런 데가 있죠. 그리고 이원욱 의원, 윤영찬 의원, 김종민 의원, 조홍천 의원 이렇게 4명이 있었는데 윤영찬 의원은 잔류를 했고 3명은 탈당을 해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낙연 민주당 의원 역시도 탈당을 해서 민주당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 했고, 여기에다가 그 국민의힘에서도 그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해서 새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현재 국민의힘은 영남권과 부산 쪽에 사실상 고착화된 그런 지지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당들이 많이 난립을 했을 때는 결국은 민주당이나 야권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유리해진다,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다면 최소한 정당들은 만들더라도 정당 간에 그 연합정선을 구축을 해서 야권에서의 그 출마가 단일화되는 형식으로, 그게 현행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정당이 반드시 공천을 모든 지역구에 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제가 여기에 덧붙인다면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우선 여러 차례 이 선거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요. 큰 성과를 거뒀다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두 번째로 지금 화천대유에서 대장동 특검 관련된 그런 사건도 있죠. 그런데 이 대장동 특검이 법안이 발의가 돼서 현재 대통령이 저희 요구권이 행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다시 부의가 됐는데요. 이재명 씨가 당시에 그 뭐 경기도지사나 아니면 성남시장을 했던 그런 상황이고, 특히 성남시장 당시에 이 대장동 사건이 관계가 돼 있다. 그러면은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씨가
있는 상태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누가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고, 현재 이재명 대표는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화천대유 그런 거와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자기는 탈당하지도 않고 당대표도 물러나지도 않고 버티면서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도 이재명 대표도 사퇴해야만이 국민들이 공정하다라고 그래도 보지, 그렇지 않고 버틴다? 그럼 오히려 방탄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고 버티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렇다면 민주당도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국민의 지지가 사라진 정당이라고 하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도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최근 뉴스타파가 입수한 자료에 따라서 추가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그 영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2009년 4월 1일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차는 없었고, 원래는 이제 그동안은 1차 사건의 기간에 대해서만 뉴스타파가 분석을 했는데, 그래서 검찰이 밝힌 영차 1차, 2차까지의 단계를 했을 때 총 90억 원 정도의 그 6명의 그 큰 손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주가 조작에 개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검찰이 증권예탁원인가요? 하여튼 증권 관련된 기관의 분석을 의뢰한 바에 의하면, 김건희 씨가 23억 정도를 수익을 거뒀고, 그 최은순 씨도 한 15억 정도 수익을 거뒀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둘만 합쳐도 40억입니다. 그러면은 6명 중 90억 원 중에서 40억 원이다. 2명이 40억 원이다. 그러면은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고, 이거는 김건희 씨가 그 도이치모터스 대표로부터 사내 정보, 대외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하는데 개입이 되었다. 뭐 증권회사 직원을 통해서 했든 자기가 직접 컴퓨터를 했든 간에 주가 조작에 개입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고, 더군다나 뭐 2억 원, 3억 원을 투자를 했다 5천만 원 손실 본 사람까지 주가 조작범으로 해서 형사처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김건희 씨와 그 관련된 큰손 6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안 되고 있느냐? 이거는 심각한 문제고, 이것이 바로 국정농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 김건희 씨가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말까지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 윤석열 씨는 그 전에는 최초 2009년 당시에는 결혼을 하기 전이었고, 그 후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결혼을 언제 했든 간에 2011년 주가 조작 당시까지 결혼을 한 상태였고, 그러면은 김건희 씨나 최은순 씨가 거둔 수익은 결국은 윤석열 씨도 그 수익을 공유를 했다라고, 공유하지 않았다 치더라도 경제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공동체 논리는 윤석열 씨가 만들어 논리고, 그래서 박근혜 씨가 최서원 씨와의 경제공동체다 해서 뇌물수, 제3자 뇌물 이런 걸로 해서 처벌을 받았고, 결국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파면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윤석열 씨는 자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부부는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재산이 있든 없든 경제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 민법상으로는 결혼 전에 각자 보유하였던 재산에 대해서는 별산제라고 해서 따로 계리를 한다라고 하고 있을 뿐이지, 그 기간 결혼 중에 발생한 수익은 공유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윤석열 씨가 선거를 할 때 무슨 돈으로 선거를 했겠습니까? 그 수익을 계속 굴려온 돈으로 선거를 치렀지 않겠습니까? 부부인데 그러면 김건희 씨가 자기 그 돈 혼자 갖고 앉아서 혼자 불렸을까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씨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특검법에 대해서 그 제의요구권을 행사를 했고, 또 화천대유 사건에 대해서도 그 제의요구권을 행사를 했는데요. 이 두 사건을 보면 윤석열 씨는 두 사건에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첫 번째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배우자인 김건희가 개입된 사건이고요. 화천대유 특검 같은 경우도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에 윤석열 씨나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는 김홍희 씨가 수사검사로서 개입이 되었다라고 하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후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2001년 당시에 변호사를 잠깐 했던 거로 나옵니다. 윤석열 씨가. 그렇지만 변호사를 한 거에 불구하고 어쩌면 그 변호사로 했던 그 기간도 그 부산저축은행과 관련 있는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수사 과정에서 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건, 이런 주로 그런 쪽에 계속 근무를 했고, 서울중앙지검장을 했고, 검찰총장을 했고, 그 모든 과정에서 김건희 씨의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건희 씨가 수사를 제대로 된 수사를 받았냐 했을 때 6명 중에서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만 조사를 안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은 윤석열 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하고 있고 특수부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검사가 김건희 씨가 부인이라는 거, 윤석열 씨의 부인이라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런 거 알면서 만약에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사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수사를 안 했죠. 그렇게 하고서는 뭐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조사를 안 했다, 서면 조사했다라고 하는데, 원래 그 대통령 후보자 그 선거 전후로는 어떤 사건에서도 다 직접 후보자를 불러다 검찰에서 수사를 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검찰이 선거에 개입한다라고 하는 의혹으로 비칠 수 있고, 또한 공정성 시비가 붙어서 잘못하면 그 선거 수사로 인해서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했고, 그래서 당선자가 뒤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받는다고 하면 검찰의 공정성 시비가 당연히 붙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우선 그 윤석열 씨가 이 두 특검에 대해서 법률안 제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결국은 자기의 사건을 더 귀한 것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건희 씨가 개입되어 있고 윤석열 씨가 특수부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 신분인데, 당연히 검사로서는 어떤 검사가 그런 그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검사를 계속 하려면. 그런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제의요구권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는 지금껏 김건희 씨나 최은순 씨는 남한테 피해 준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피해를 받고 몇천만 원 손해를 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 결과가 법원에서 드러난 상황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3억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최은순 씨도 15억 정도의 수익을 거뒀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씨는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겁니다. 그러면 그
공직 후보자가 선거 방송이나 후보자 토론에서 거짓말을 했다. 이거는 후보자 자격 상실 사유입니다. 왜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예전에 그 경기도지사직을 잃을 뻔한 이유가 뭡니까? 그 공직선거 후보자 연설에서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라고 해서 했던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씨도 똑같다는 겁니다. 윤석열 씨는 그러면 대통령 후보자 자격이 없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미 당선돼서 취임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격 상실을 근거로 해서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 두 번째,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 첫 번째로 공직선거의 그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그러면은 3월달 2021년 3월달이죠. 2021년 3월달에 선거가 있었고 5월 10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60일 만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그 갭이 6개월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6개월이 안 되는 상황에서 취임을 했기 때문에 그 잔여 기간만큼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4개월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거고 4개월이 남아있는데 현재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중지가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수사를 계속해서 그 임기가 끝나면 바로 기소를 할 수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씨의 공직 후보자 피선거권 자격 보유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피선거권 자격 상실을 경우에 따라서는 한다고 하면 자동으로 대통령직이 박탈된다. 탄핵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윤석열 씨가 지금 두 가지의 자기의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법률안 제의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거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 사항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공무원이 이해관계자인 자기와 자기 배우자의 사건을 덮기 위해서 제의권을 행사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공직자윤리법에 위반이 되고 대한민국 헌법이나 그 대통령 선서에 위반이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총선에서도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김기문의 시사이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